안녕하세요. 유세미 직장 수업입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요, 직장 상사도 아닌데 동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거나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직장 생활에 어떤 회의를 느끼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실제로 뭐 업무 양이 너무 과다해서 그래서 뭐 야근을 하거나 이러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이 들다, 이런 분들의 고민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유세미 직장 수업에서 미운 동료, 뭐라고 말하기도 참 얄미운 동료인데 그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그런 동료를 어떻게 응징해 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솔루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미혼 박대리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박대리는 자의반 타의반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이제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퇴사를 하게 되고 재취업이 되기까지 한 1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백수 시절을 보내고 다시 취업이 됐기 때문에 정말 다시 재취업이 됐을 때는 정말 뛸 듯이 기뻤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무한 긍정, 막 회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바치리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즐겁게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직원들이었던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렇게 박대리에 대한 어떤 은근히 따돌림을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직원이 한 둘 정도 있었대요. 그 직원들은 이제 박대리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다시피 해서 같이 어디 뭐 티타임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경력사원 그냥 아무나 막 뽑나 봐. 막 들어와. 이렇게 되면 뭐 기존에 뽑아놨던 공채 직원들이 무슨 의욕이 있겠어. 의욕이 다 꺾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대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막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이제 힘들게 꾹꾹꾹꾹 참다가 이게 슬슬 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박대리를 완전히 그렇게 은근히 따돌림을 시키면서도 실제로 그 외 임원이나 대표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박대리를 막 열심히 이렇게 챙기는 척 한 거예요. 또 게다가. 그래서 막 잘해주는 척, 잘하고 있습니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뭐 돕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박대리는 미치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하나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팀 단위로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 뭐 시장조사나 어려운 일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박대리한테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해야 되는 어떤 통계 작업, 그 다음에 뭐 시장조사, 이런 힘든 일을 다 박대리한테 시키고 실제로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마치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막 더 많이 얘기하고 더 잘하는 것처럼 보고를 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이제 박대리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막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박대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줬나 하면요. 자, 첫 번째는 일단 회사에서 본인이 어떤 이미지를 만들 건지, 내가 어떤 이미지로 보일 건지를 스스로 정하라고 했어요. 스스로 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이미지로 보일 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이렇게 호구로 보일 건가? 아니면 그냥 뭐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다 이해하고 그냥 만만한 사람이 될 건가? 아니면 좀 까칠하지만 유능하게 일하고 그 대신 뒤끝 없고 만만하게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스마트한 어떤 그런 직장인으로 보일 건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자기의 이미지를 스스로 일단 딱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난 이런 사람. 나는 저런 그렇게 막 함부로 약간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면서는 참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이트로 얘기하고 그 대신 뭐 그런 직장 동료들하고도 기꺼이 쿨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자기가 만든 그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게 나한테 대할 경우에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용기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용기를 내지 않으면 직장 생활이 쉽지 않아요. 계속 힘들게 용기를 안 내고 계속 힘들게
직장생활 할 건지 아니면 한 번, 두 번쯤은 용기를 낼 건지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다 있어야 돼요. 1대1은 안 돼요. 다 있었을 때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박 대리에 대해서 무시하는 어떤 아니면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런 발언을 했을 경우에 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아, 지금 저 들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의도가 뭐죠? 아니면 뭐 따로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걸 다 지금 저 들으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 다 있는데서 얘기를 하면 얼마나 한번 강펀치가 펑 날아가는 거겠어요. 그럼 분위기 완전 싸해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변명을 하든 뭐 아니든 어떤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크게 공개적으로 보낸 거예요. 이랬을 경우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리고 나서 막 삐져갖고 그 사람이랑은 말도 안 하고 뭐 또 딴 사람 이거 왜 그래 막 이러면 거기다 대고 아니 저 김대리는 왜 저래요 막 이러면서 막 뒷담화하고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또 B급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A급은요 아주 쿨하게 그건 그 문제고 딴 건 딴 문제고 절대로 뒷담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그 사람을 봐서도 막 밝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내가 너한테 감정을 갖는 거는 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네가 그렇게 나쁜 뜻을 가지고 왜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 인간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라는 걸 쿨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내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업무에 있어서 막 나만 막 힘들게 해 나한테 그냥 막 숟가락만 얹어서 그냥 들어오려고 해 이렇게 얄밉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결국에 윗사람들은요 위에 그 임원들이나 그 뭐 팀장 뭐 리더급들은 전부 다 알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 앉아 있겠어요? 전부 다 안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 숟가락 얹으려면 얹어. 내가 밥상 다 차릴 테니까 니들 숟가락 얹어. 내가 정 다 할 테니까 니들 들어와서 얘기해. 그래도 그 노하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그 실력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쌓고 있는 거예요. 농땡이 친 사람들은 절대로 실력이 쌓이지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 일한 나는 실력이 쌓이고 그 진가 나중에 결국 발휘되는 거고 결국 내 무기가 되는 거죠. 얄미운 직원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놓고 한두 번은 용기를 내서 공개적인 어떤 그런 대응을 해주세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잘못 얘기한 그 사람이 망신이고 나는 떳떳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용기를 내서 응징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람은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모르고 점점 더 어떤 자기의 파워, 그 다음에 자기의 승리감에 도취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분명히 고쳐줘야죠. 만약에 그게 너무 용기가 안 나서 힘들다고 하면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을 눈길을 피하지 말고 정말 10초 이상 계속 쳐다봐 주는 거예요. 도저히 용기가 안 날 경우에는 자 플랜 B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게 경고의 메시지인 거를 아마 알 거예요. 이것도 힘들면 집에서 연습하세요. 거울 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얄미운 직장 동료, 나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부당하게 하는 직장 동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스트레이트로 응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그 다음부터 조금 편하고 여러분들도 더욱더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면서 용기를 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주 즐거운 또 힘나는 행복한 직장 생활을 응원합니다. 유세미 직장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